지금부터 단어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어 만들기를 하기 전에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 원래 문법 단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법 단위를 알았죠? 이 문법 단위를 왜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냐면 이 문법 단위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만 내가 문법을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문법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냐면 음운이에요. 음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음운. 음운은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 이런 게 음운이죠. 그죠? 음운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의미를 구별하는 최소 단위예요. 그죠? 그럼 음운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어이 똑똑하네.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알았죠? 의미가. 요게 제일 작은 거고 요 음운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음절이 만들어져요. 음절. 이 음절이라는 건 한 글자를 뜻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학교 시험 볼 때 서술형 나오면 무슨 주관식 문제 나오면 3음절로 쓰세요. 4음절로 쓰세요. 근데 이거 음절 글자 수예요. 글자. 알았죠? 그럼 요게 모여서 요게 돼, 안 돼? 음운이 모여서 뭐가 돼? 음절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생각. 선생님이 제일 중시하는 건 뭔지 알아? 생각하는 공부야. 그냥 듣고 필기하고 집에 가서 외우고 이거 아니야. 이러면 절대 국어는 1등은 나올 수 없어. 자꾸 생각해야 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문제가 딱 앞에 오면 뒤로 빠진다는 거지. 요게 아주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학년 때는 무조건 내가 문제를 풀다가 어떤 어려운 게 나오면 그걸 1시간 동안 붙들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공부를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공부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슨적인 공부를 많이 해? 양이 중요하지. 얼마나 보냐, 또는 이제 몇 시간을 공부했냐, 이런 외적인 걸 너무 중시한다는 거지.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돼. 얘가 모여서 뭐가 돼요? 음절이 돼요, 음절이. 근데 얘 하나 가지고도 음절이 돼, 안 돼? 그죠? 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모음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모음은 하나의 모음 가지고도 뭐가 될 수 있다? 음절이 될 수 있어요. 음절이. 알았죠? 그 다음에 이 음절보다 큰 단위가 바로 뭐다? 뭐다? 형태소예요. 그렇죠? 형태소. 이 형태소는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의미를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근데 그 의미 중에는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문법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다. 알았죠? 가장 작은 단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슨적인 의미도 있다? 그죠? 문법적인 의미도 있다. 됐지? 그럼 이 형태소가 모여서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형태소가 모이면 단어가 되거든요. 단어가. 알았죠? 형태소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단어가 돼요. 그러면 하나의 형태소가 바로 뭐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의 형태소가 바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형태소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그래서 단어 만들기가.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형태소가 모여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어가 만들어진다. 요 단어를 분류한 게 뭔지 아세요? 단어를 종류별로 나누는 게 뭐다? 오케이, 품사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분류한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품사라고 한다. 알았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뭔지 아세요? 단어는 무슨 성이 있어야 돼요? 자립성이 있어야 돼요. 됐죠? 단, 조사만 없어요. 알았죠? 뭐만 없다고요? 조사만 자립성이 없는 거예요. 알았죠? 나머지 단어는 다 무슨 성이 있어야 돼요? 자립성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럼 너 생각해봐. 어간하고 어미가 있는데, 알았죠? 어간하고 어미가 있는데 우리 형태소에서 배웠어요. 얘 자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았죠? 그래. 우리 자, 신중해야 돼요. 알았죠? 틀렸게. 자, 얘 자립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얘 혼자 쓰일 수 없어요. 혼자 쓸 수 없죠. 얘도 혼자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결국 둘이 합쳐져야지 무슨 성을 떼요? 그렇지. 자립성을 떼요. 그러니까 결국 어간과 어미가 합쳐진 형태가 자립성을 띠기 때문에 단어에서는 어간과 어미가 합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떤 미친놈이 사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여기 뜻 이렇게 쓰는 거 없어 사전에. 알았죠? 반드시 뭐라고 쓰죠? 그렇지, 먹다 이렇게 쓰죠. 이런 걸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됐지? 그러니까 단어는 일단 무슨 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자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뭐가 된다? 문장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문장 성분을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형사는 단어입니다. 단어죠, 그죠? 단어예요. 품사입니다. 알았죠? 관형어는 뭡니까? 문장 성분입니다. 알았죠?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야. 그러니까 관형사와 관형어는 문법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근데 학생들 중에는 가끔 어떤 문장에서 관형사와 관형어가 나오면, 알았죠? 관형사와 관형어가 나오면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알았죠? 그게 가장 시험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문장 성분에서.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관형사가 관형어는 역할은 똑같아요. 역할은. 다 체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체언에 뭐가 있죠? 체언에 뭐가 있죠? 대명사 수사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럼 우리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품사를 시험 범위에 들어간 거예요? 품사가? 그럼 돼요. 품사 알면 됐어요, 이제. 그럼 문장 성분을 이해하기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 관형사나 관형어나 역할은 똑같아요. 역할은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인 체언을 수식하고 얘도 똑같아요. 알았죠? 그러면 얘는 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만 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른 것도 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끔가다 어떤 문장을 보고 야, A는 문장 성분이 뭐지? 그러면 딱 손을 들고 과감하게 관형사요! 이렇게 미친놈이 있어요. 가끔은. 알았죠? 이러면 참 곤란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이 문법 단위를 알려주냐면 단어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가 바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좀 하니. 음은 하나가 음절이 될 수도 있지만 음운이 모여서 뭐가 돼요? 음절이. 음절 하나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형태소가. 하지만 여러 개의 음절이 형태소가 될 수도 있어요. 형태소 하나가 바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단어가. 됐죠? 무슨 말? 형태소가 모여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단어가. 그죠? 단어 하나가 바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지만 단어가 모여서 문장 성분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요게 모이면 뭐가 되죠, 이제? 이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이해됐죠? 그리고 이 문장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문장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수능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꼭 나오는 겁니다. 의문의 변동. 알았죠? 의문의 변동에 뭐 끝소리 규칙이 있고 교체가 있고 탈락이 있고 첨가가 있고 축약이 있고 뭐 지랄지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수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수능은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문법 요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법 요소. 문법 요소에 보면 피동사동, 높임법, 부정문, 시제, 문장 종결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알았죠?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가 출제되고요. 마지막에 하나 나오는 게 중세국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 중세국어를 우리가 잘 맞추려면 무슨 국어를 잘 해야 돼요? 현대국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중세국어가 나오면 중세국어 밑에 현대어 풀이를 반드시 줘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알았죠? 그러면 이 중세국어의 표기와 현대국어의 표기를 비교한 다음에 이때 문법과 이때 문법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현대 문법을 잘 알면 중세국어 문법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가 나오면 맞힐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요걸 배우는 거라고, 요걸. 알았죠? 요걸 배우는 거야. 요거 하나 배우면 뭐 맞히는 거야, 그럼? 수능 문제 하나를 맞힐 수 있다. 알았죠? 문법 단위 이해되죠, 이제? 문법 단위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 했을 테니까 단어를 이미 했다면, 단어의 분류 중에서 품사를 했다면, 알았죠? 품사를 했다면 이거는 이미 배운 거잖아요, 그죠? 형태소는 배운 거예요. 알았죠? 형태소 중에는 무슨 형태소가 있다고 하죠? 자립 형태소가 있고 무슨 형태소가 있다? 의전 형태소가 있고 실질 형태소가 있고 뭐가 있다?
형시 형태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이 말들은 모르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는 무슨 성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생각. 그럼 이 형태소는 바로 뭐가 될까요? 우리 오케이. 맞습니다. 이 자립 형태소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어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의존 형태소의 대표적인 게 뭐 있다고 배웠냐면 우리 어간과 어미와 그 다음에 접사와 그 다음에 조사가 있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형태소 중에 어간은 여기에 들어간다. 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았죠? 그리고 얘는 어디에 들어간다? 얘는 여기에 들어간다. 형시 형태소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왜냐면 이런 용어들을 왜 알아둬야 되냐면 문제가 나올 때 보기에 이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알았죠? 그럼 너희들이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보기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택지를 또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수능 시험이나 학교 시험에서 시험을 낼 때 전제로 뭘 깔고 있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이 정도의 문법 용어는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출제합니다. 그럼 체언이란 용어도 알고 있을 것이고 용언도 알고 있을 것이고 동사 형용사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명사가 뭔지도 알고 있고 주어가 무슨 말인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능 시험이나 내신 시험에서 잘 보려면 기본적인 문법 용어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줘야 돼요. 알았죠?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용어들은 기본이다.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형태소를 모아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단어를 만드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를 딱 보니까 학교 프린트에는 파생어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알았죠? 주로 다 나와 있는 게 합성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아마 다음 프린트 줄 때 아마 내가 보기에는 파생어 프린트를 주지 않을까? 오케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선생님하고 합성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돼. 단어가 만들어질 때 단어의 형성 방법에는 하나의 어근으로도 단어를 만들 수 있다. 하나의 뭐로도 단어를 만들 수 있다? 어근 하나만 가지고도 단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어근이 하나일 때는 이건 무슨 어라고 한다? 어근이 하나면 단일어라고 하는 겁니다. 어근이 하나일 때는 무슨 어? 단일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면 이런 걸 무슨 어라고 하냐면 복합어라고 하는데 이 복합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알았죠? 하나는 무슨 어가 있고 합성어가 있고 알았죠? 하나는 무슨 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합성어는 뭐하고 뭐가 결합하는 거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거고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이 결합하든가 아니면 어근 뒤에 뭐가 붙든가. 그렇죠.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의 어근이면 무슨 어고? 단일어. 알았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 무슨 어? 합성어. 됐죠? 접사와 어근이 결합하면 무슨 어?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알았죠? 이게 좀 이따 선생님이 이제 복잡한 거 하나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 알았죠?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서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학생들 중에 가장 이제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서 선생님, 어근하고 도대체 어간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야. 알았죠? 이 어근이라는 건 뭐냐? 어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근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실질적인 뭐를 가진 말을? 그렇지. 이게 어근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근은 무슨 형태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 실질 형태소를 어근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실질 형태소를 어근이라고 한다. 알았죠? 실질 형태소를 어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형태소 중에서 실질 형태소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간은 뭐냐? 어간은 활용을 할 때, 활용할 때 뭐하지 않는 부분이다.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어근하고 어간을 정확히 구별해 줄 테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알았죠? 만약에 잡다라는 말 뒤에 시라는 말이 붙고 그 다음에 뒤에 다가 붙었어요. 형태소 몇 개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답이 탁탁 나와야 돼요. 알았죠? 틀려도 괜찮아. 틀린다고 때리는 것도 아닌데. 됐지? 여기서 잡이 얘가 원래 어근입니다. 얘가 어근이에요.
잡히다란 말은 원래 어디에서 온 말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게 어근인 거예요. 어근이라는 건 어떤 단어가 형성될 때 뿌리가 되는 말이 어근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피동접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라고? 피동접사라 그래요. 얘가 접사예요. 됐죠? 접사. 여기까지가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알았죠? 여기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리고 얘만 뭐다? 엄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 말은 선생님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접사는 어디에 포함된다? 그렇지. 그렇게 알아들어요. 접사가 어디에 포함된다? 어간에 포함될 수 있다. 알았죠?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잡다라고 할 때는 얘가 형태소가 두 개죠. 맞죠? 활용할 때 보면 얘 변해 안 변해? 활용한다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활용한다는 건 이 뒤에 어미가 다양하게 붙는 거예요. 잡고, 잡으니, 잡으면, 잡자, 잡아라, 잡았니? 뭐 이런 것들, 그죠? 됐지? 그러면 봐봐. 얘는 변하지 않는데 뒤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이 다 어미예요, 어미. 얘네들이 어미고, 알았죠? 원래 이 어미는 언제 배워야 되냐면 형태소 공부할 때 배워야 되는 거야, 원래 형태소 공부할 때 접사의 종류, 어미의 종류,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뭐라고? 접사의 종류, 어미의 종류. 그래서 접사의 종류에는 위치에 따라 접두사, 접미사가 있고, 그죠? 배운 적 있죠? 품사를 바꾸냐, 문장에 영향을 미치면 지배적 접사라고 하고, 뜻만 더하면 한정적 접사라고 한다라는 접사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 이거. 합성어, 이 단어 만들기에서도 접사의 종류는 중요합니다. 알았죠? 접사의 종류는. 그 다음에 어미에는 뭐가 있다? 선어말 어미가 있고 어말 어미가 있고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가 있고 연결 어미가 있고 전성 어미가 있다 정도는 형태소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어디에서 배운다고요? 형태소에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어 만들기에서는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사실. 이 문법은 끊어지면 안 돼요, 사실. 나는 의문은 잘 몰라요. 선생님, 나 형태소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만 공부하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 만들기를 알려면 뭐가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요. 그 형태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잡다라고 할 때는 얘가 어근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어간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얘가 어근이면서 동시에 어간.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어미. 근데 여기에 시라는 접사가 붙으면 얘는 어근, 얘는 접사, 여기까지가 뭐다? 그렇죠. 그렇게는 이해를 해 두시라는 거지. 이해된 거지? 네. 선생님 말 이해됐지, 이제? 이해됐지?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어근과 어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알았죠? 이게 어간이라는 건 뭐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도 어간에는 그렇죠. 어간에는 접사가 어간에 포함되는데 됐지? 어간은 활용할 때 뭐하지 않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어근은 무슨적인 의미를 가진 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됐지? 요렇게 머릿속에 알아두시고 됐죠? 지금부터 단일어는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단일어에 대해서는 선생님 고민할 게 없어요. 단일어는 왜냐면 하나의 어근으로 돼 있는 거니까. 됐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먹다라고 하거나 이야기라고 하면 얘도 하나의 뭐죠? 실질 형태소죠. 실질 형태소. 얘는 무슨 형태소라고 그랬죠? 다는 형시 형태소니까. 얘는 형시 형태소. 어미는 형시 형태소니까 얘를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인 형태소가 한 개 있죠. 맞죠? 얘도 더 이상 쪼개면 돼야 안 돼. 쪼개면 안 돼. 쪼개면 의미가 파괴돼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뭐다? 형태소입니다. 하나의 형태소고 실질적인 의미가 하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다? 단일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들 중에는 하나의 어근으로 돼 있는 무슨어도 많고 단일어도 많고.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도 있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뭐도 있다? 합성어도 있는 거다. 알았죠? 단어에, 사전에 있는 단어가.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이해된 거지 이제? 이해되지? 그래서 밑에 보면 단일어하고 복합어가 있다. 그래서 복합어에는 뭐가 있다? 합성어하고 뭐가 있다? 파생어가 있다. 왜 나머지 뭐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밑에 필기 잘 해놨네. 밑에 덧붙이다, 덧붙이다. 그럼 덧도 뭐고? 접사. 붓도 뭐고? 어근. 이는 뭐다? 접사. 다 합치면 뭐다? 이제 이해되지 이제? 이게 접사가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 그렇죠. 어간에 포함된다는 걸 꼭 머릿속에 알면 이해된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한 장을 딱 넘기면 뒷페이지로 넘기면 뒷페이지에 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제? 참. 합성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 합성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2번이에요. 2번. 2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배열 관계에 따른 뭐? 구분이라고 돼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 들으면서 명확하게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거기 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는. 합성어 중에는 합성 뭐가 있고 명사가 있고 합성 뭐가 있고 동사가 있고 합성 뭐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합성 뭐가 있다? 근데 이게 봐봐. 미리 생각해봐. 이걸 내가 품사를 모르는 학생들은 이거 구별할 수 있을까? 뭐 못하지 그지? 못하지 당연히.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아니 아이들 중에는 선생님 나 이거 합성어인 거 알겠어. 합성어인 거 알겠는데 품사는 뭔지 모르겠어. 이름은 곤란하다는 거지.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단어 만들기를 알려면 결국 품사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여기 있는 건 나중에 네가 만약에 그 학교 프린트에 단어를 좀 보고 선생님 나 이 단어 중에서 품사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선생님 형용사입니까? 그럼 한번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알았죠? 너 원래 동사는 정확히 뭐지? 명사는 뭘 명사라고 하지? 사물의 이름. 됐죠? 사물이나 사람 이름. 동사는 뭘 동사라고 하지? 제발 부탁이야. 의미로 이해해. 의미로. 의미로. 움직임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뭐다? 동사다. 됐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뭡니까? 그러면 형용사는 뭐다? 형용사는 상태나 뭘 나타내는 말이다?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알았죠? 이게 거기에 얘도 있지만 알았죠? 이렇게 썼어. 맛이란 말이 뭐죠? 실제 형태소야. 실제 형태소. 그 다음에 이시란 말도 뭐죠? 이따의 어간이니까 실제 형태소죠. 알았죠?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다가 붙어. 얘는 뭐죠? 어미죠. 어미. 알았죠? 그럼 여기 실제 형태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어가 되는 거예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으니까 합성어가 되는 거거든요. 알았죠? 근데 얘가 품사가 뭐냐 이게 품사가. 그러면 얘는 원래는 품사가 뭐죠? 맛은? 그렇지. 오케이. 명사입니다. 이따는 원래 품사가 뭐죠? 형용사입니다. 원래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동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맛과 있다가 결합해서 이 전체가 맛있다가 품사가 뭐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라는. 근데 이게 형용사라는 걸 알려면 이게 상태를 나타낸 말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합성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나중에 품사를 몰라서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지 이거? 이해된 거지? 이해되죠?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 1번에? 1번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 1번은 어렵지 않아. 1번은 뭐? 결합관계에 따랐다. 대등적 합성어, 종속적 합성어, 융합적 합성어다. 됐지? 대등적 합성어 얘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앞뒤, 손발. 됐지? 오르내리다. 됐지? 이런 건 두 어근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거야. 두 어근이 무슨 관계? 대등한 관계에 있으면 대등적 합성어다. 근데 밑에 있는 종속적 합성어는 앞에 있는 어근이 뒤에 있는 어근을 수식하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돌다리라고 하면 돌하고 뭐가 결합한 거죠? 다리가 결합한 거. 얘도 하나의 뭐죠? 어근. 얘도 하나의 뭐죠? 그렇지. 오케이. 알았죠? 얘도 어근, 얘도 어근이에요. 알았죠? 그럼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으니까 무슨 어예요? 합성어예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으니까 무슨 어? 합성어입니다. 됐죠? 근데 얘가 얘를 뭐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꾸며준다는 거야. 이거 꾸며준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식을 한다 또는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을 한다는 말도 쓰고 뭐 한다는 말도 쓰는 거야? 한정한다. 범위를 이렇게 좁혀준다. 이런 말을 써.
다리는 다리인데 뭘로 된 다리? 그렇지. 그러니까 요 앞말이 요 뒤에 있는 걸 수식해주는 말이야. 알았죠? 이럴 때는 무슨적 합성? 그렇지. 떡국도 국은 국인데 뭐로? 떡국, 그죠? 됐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게 떡이란 말이, 됐죠? 이 국이란 말을 뭐 해준다? 그지? 수식해준다는 거지. 이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종속적 합성을 하고 한다.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뭘 많이 풀어봐야 되니?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 많이 줄 테니까. 알았죠? 그 문제 가지고 네가 풀면서 자꾸 뭘 하는 게 중요해. 응용을 자꾸 해라. 응용을 못하면 결국은 내가 외운 게 나오면 맞히고 외운 게 나오지 않으면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뭘 많이 하기 위해서요. 그지? 응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야. 문제 풀면서 자꾸 뭐 하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돼서 공부할 때 대부분 이렇게 그 문과 학생들은 대체로 보면 논리적인 글들, 무슨 추론 방식과 관련된 글이 나오거나 과학 지문 같은 거 나오면 싫어하는 이유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냥 문학을 느끼고만 싶은 거야. 느끼고만. 그러면 안 돼, 절대. 진짜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할 때도 A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딱 가지면 그 의미가 왜 그런 의미인지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정확히 있어야 돼. 문학도 자꾸 그렇게 공부해야 돼.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필기해놓고 밑에다 실현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서 시험을 보면 약간만 변형시켜도 틀릴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지? 똑같아. 문법도 대부분 학생들이 안 하는 이유는 이해도 안 되는데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안 하겠다야. 그럼 대체로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공통점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포기한다는 거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려면 뚫고 가야 되는데 뚫지 못하면 대학을 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지. 됐죠? 지금부터는 뭐 하겠다? 뚫고 가. 그렇지. 뚫고 가면 돼. 뚫고. 융합적 합성어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밤낮이다. 밤과 낮이 결합해서 무슨 의미가 됐죠? 항상. 됐죠? 돌아가다라는 말이 결합해서 죽다가 됐다. 됐지? 선생님이 한 단어 예를 들어줄게. 갈과 등이라는 단어가 결합한 거야. 이 갈은 무슨 갈자냐면 칡나무 갈자입니다. 뭐라고? 칡나무 갈자입니다. 알았죠? 이 등은 뭐냐면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갈등이 결합하면 알았죠? 원래 이 칡나무도 이렇게 꼬여서 자라고 등나무도 이렇게 꼬여서 자라요.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단어가 결합해서 뭐가 된 거죠? 제3의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갈등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진 않잖아. 칡나무, 등나무 이렇게 해석하진 않잖아.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적 갈등이다, 외적 갈등이다 하면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뜻할 때 이 갈등이란 말을 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갈등은 이 두 단어가 결합해서 뭐가 된 거다? 제3의 의미를 가졌다. 됐죠? 이러면 이게 무슨적 합성어가 되는 거다? 그렇지. 오케이? 무슨적 합성어? 그렇지. 융합적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걸 하나 한번 해보자. 밑에 있는 2번이 선생님 보기엔 가장 중요하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2번이 중요한데. 이걸 선생님 오늘 정리해 줄 때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 알았죠? 거기 보면 통사적 합성어하고 뭐라고 돼 있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돼 있지. 알았죠? 그리고 통사적 합성어는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지?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이나 어순 동그라미 쳐. 단어 배열법 동그라미 쳐. 우리나라 말의 일반적인 어순이나 뭐? 단어 배열법이야. 그럼 우리나라 말의 어순과 됐죠? 단어 배열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자. 어순과 단어. 우리나라 말의 어순 중에 첫 번째는 뭐가죠? 주어 뒤에 뭐가 오고 목적어 오고 목적어 뒤에 뭐가 와요?
이게 우리나라 말의 일반적인 어순이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의 어순은 수식을 하는 말이 수식을 받는 말 어디에 놓여야 돼요? 그렇죠. 받는 말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의 일반적인 어순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 어순을 그대로 따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사적 합성어가 됐는데 이걸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통사란 말이 뭔지 아세요? 통사가 문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어국문과라든지 국어교육과 가는 학생들은 대학교 가면 통사론 이런 걸 배워요. 알았죠? 그 통사라는 말 자체가 문장을 뜻하는 말이야. 우리 그 가끔 문학에서 선택지에 이런 말 나올 때 있잖아요.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말이 선택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통사 구조의 반복이란 말은 문장 구조의 반복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 용어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단어 배열법이 어떻게 돼 있냐 이게 단어 배열법이. 그래서 밑에 거기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는데 알았죠? 명사는 명사끼리 된소리 할 때는 어간의 관용사용 어미 뒤에 명사 됐지? 뭐 이렇게 돼 있죠. 살펴보다는 어간의 연결어미 뒤에 동사 됐지? 부사 동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단어 배열법에는 첫 번째 꼭 알아둘 건 반드시 부사는 뭘 꾸며주게 돼 있어요. 응? 원래는 체온을 꾸며주는 건 아까 관용사라 그랬잖아요. 관용사 알았죠? 한번 참을게 내가. 됐죠? 부사를 꾸며주는 건 뭐다? 부사가 꾸며주는 건 용언입니다. 알았죠? 이 용언을 뭐라고 하죠? 우리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부사는 뭘 꾸며줘야 되냐면 용언을 꾸며줘야 돼요. 근데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비통사적 합성어가 돼요.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단어 배열법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용언이 뭐라 그랬지 내가? 동사요. 그지? 동사용사야. 그러니까 이 품사 못하면 이거 이해 안 된다니까 또. 용언의 어간 뒤에 반드시 뭐가 온 다음에 연결어미가 온 다음에 다시 용언의 어간이 결합하면 이건 우리나라 단어 배열법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는 반드시 어간 뒤에 연결어미 어간이 와야지. 얘가 없는 상태로 어간과 어간이 결합하면 우리나라 문장 배열법에 어긋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용언의 뭐 뒤에? 어간 뒤에 알았죠? 어간 뒤에 반드시 뭐가 온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가 온 다음에 선생님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체온이 와줘야 돼요. 맞죠? 체온의 대표적인 건 뭐라 그랬죠 아까?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와야 돼요. 알았죠? 근데 우리나라 단어 중에는 얘가 빠지는 경우가 좀 있고 얘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란 말이에요. 단어 배열법.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볼 때 보자. 이게 이제 품사를 모르면 이게 꽝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척척박사라고 하면 이 척척이 원래 품사가 뭐예요? 부사의 부사. 뭐라 그랬어 선생님? 부사의 부사. 얘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사가 뭘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나라 단어 배열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비통사적이라는 걸.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그죠? 요 이해되지? 네.
좀 이따가 선생님이 쉴 때 이거 필기를 꼭 해놓으셔야 돼. 필기. 집에 가서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지? 잘하지? 억지로 끄떡끄떡거리지 말고, 그지? 요 설명을 이해해서 암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그냥 외우지 말고. 그리고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어 공부도 다른 공부도 똑같아. 이해가 됐으면 암기를 해서 축적을 해나가야 돼. 그럼 내가 축적하면 내가 아는 어휘들이 많아져, 적어져. 등급이 올라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시간이 모의고사 볼 때 시간이 부족한데 시간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문법이나 작문이나 화법은 나중에 풀고 비문학을 먼저 풀고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뭐 이렇게 지랄지랄해요. 알았죠? 어이가 안 되는데? 어이가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엔 본인 스스로가 어떤 방법을 써도 본인이 알고 있는 용어나 어휘가 부족하면 절대 점수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인강이라든지 이제 다른 선생들이 자꾸 이제 아이들을 그런 방법을 쓰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지랄하고 사실 선생님 보기엔 유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 그 아이가 만약에 3학년인데 지금 3등급을 받아야지 최저를 맞출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 최저만 맞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거야. 한 등급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는 버리고 어떤 지문은 어떻게 읽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알려줄 수는 있어. 근데 애초부터 3학년 초반부터 이렇게 알려준다는 건 잘못된 거야, 사실은. 내가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공부에서 요령을 자꾸 익히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요령은 결국 계속 마지막에 요령으로 끝나요, 그냥. 제발. 절대 그렇게 풀지 마세요.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동사, 형용사 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 중에 이런 동사하고 형용사 구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원래 형용사 뒤에는 명령형 어미가 안 붙고 청용 어미가 안 붙어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없자, 없어라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형용사라고 알죠, 그죠? 근데 선생님 보기에 원래는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아이들은 그렇게 구별하는 요령을 익히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실력 안 올라요. 절대 실력을 올릴 수 없습니다. 알았죠? 국어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만나서 국어 공부할 때는 혹시나 본인의 방법이 잘못된 게 있거나 하면 빨리 수정을 좀 하시는 게 좋아. 그래야지 성적 올리기가 좋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이거 다?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통사적, 비통사적이라는 걸 알려면 단어를 보고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내가 부사를 모르는데 이게 비통사적인지 통사적인지 어떻게 알아? 맞잖아. 그 다음에 이게 어간이고 이게 연결어미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이 관용사형 어미가 뭔지도 알아야지. 맞지, 그죠? 그럼 만약에 늦더이라고 하면 늦 뒤에 더이가 붙었어요. 알았죠? 얘가 원래 형용사의 늦다의 어간이에요. 뭐라고요? 그지? 형용사의 어간이에요, 어간. 어간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관용사형 어미 은이 와야 돼요. 그래서 늦은 더위가 되는 게 맞는데 얘가 빠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통사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이해됐죠? 요게 바로 그 말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그 단어 중 대표적인 게 노프루다예요. 뭐라고? 그러죠, 노프루다. 이 노프루다를 보면 이 높다가 바로 뭐에 해당하죠? 형용사의 어간입니다. 이 품사를 정확히 알아요. 높다는 형용사의 어간, 용언의 어간 맞아요. 알았죠? 그리고 얘도 품사가 뭐죠? 형용사예요. 알았죠? 높다, 푸르다 뒤에 요게 연결어미 요게 붙어야 돼요. 알았죠? 요게 붙어야 돼요. 근데 요 연결어미가 빠졌어요. 알았죠? 그럼 이게 당연히 뭐예요? 자, 그럼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지금 묻는 걸 대답할 수 있으면 합성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얘는 대등적 합성어입니까? 종속적 합성어입니까? 그렇지! 높다,
푸르다가 대등하게. 대등적 합성입니다. 노비 얘를 수식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대등적 합성. 됐지? 통사적입니까? 비통사적입니까? 그렇지! 됐지? 합성 동사입니까? 합성 형용사입니까? 그렇지.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어를 보고 이게 합성 형용사인지 이게 대등적인지 이게 비통사적인지 통사적인지 구별하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단어의 형성의 합성어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알았죠? 근데 그 학교에서 준 프린트의 예를 보고 네가 그 단어들을 다 어느 정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단어들을. 알았죠? 단어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어순, 이거 지우면 안 되지. 알겠죠, 이거? 알겠죠? 이거 써놔야 되지? 썼어요? 훌륭한 학생이네. 이거 쓰는 것도 빨리 써. 이해됐지? 요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단어들을 가지고 네가 뭘 하는 게 중요하다? 단어들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나왔다. 덮, 그 다음에 밥, 이란 단어가 나왔다. 됐지? 뭐라고 했다? 덮밥, 덮밥. 그러면 이건 덮다의 뭐죠? 동사의,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간입니다. 덮다는 동사입니다. 동사의 어간 뒤에 뭐가 붙은 거죠? 명사가 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간에 뭐가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관형사형 어미가 맞죠? 그죠?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져있죠. 그죠? 빠져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얘는 합성 명사입니까? 합성 동사입니까? 합성 형용사입니까? 그렇지. 그래.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돼. 합성 명사다. 알았지? 얘는? 종속적입니까? 대등적입니까? 융합적입니까? 그렇지. 종속적이다. 됐죠? 그 다음에 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 그렇지.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휴, 잘하네. 오케이?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네가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공부할 때 보면 고기 있는 얘는 고기 있는 얘로만 막 이렇게 외우고 간다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학교 가서 얘를 다른 곳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 있는 얘 다 이해되죠? 이해되셨죠? 됐어요. 잠시 쉽시다.